겨울방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는 습관과 본인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네, 예비 고1 해야 하는 겨울방학 국어 공부 뭐가 있을까요? 네, 국어 공부와 뭐 방법, 그리고 이제 학원 커리, 뭐 추천 교재 같은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학원 정동민 국어논술학원에서 설명회가 있었죠. 사실 제 유튜브 컨텐츠에서 제 학원 밝히는 게 이게 지금 처음인 거거든요. 국어논술학원에서 이제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제 예비 고1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어떤 커리와 특강 같은 게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영상 키는 거고요.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모두 다 발송이 될 겁니다. 그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은 제가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저는 정동민 국어논술학원 부원장 이대건 선생이고요. 지금 예비 고1 담임 맡고 있습니다. 이 학원에서만 한 10년 정도 근무했고요. 네, 10년 동안 이렇게 대형 학원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전 계속 1타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영상 켰어요. 그리고 제 전 컨텐츠가 이제 저희가 12월 둘째 주가 고등학교 원서 이제 전 넣는 기간이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경향 분석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한 영상이 있어요. 혹시 설명회만 오셔서 그 영상 아직 못 보셨으면 그 영상 보시면서 고등학교 지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그 공부 방법 되게 많이 찍어놨어요. 그것도 한번 봐, 제자들아. 자, 일단 중고등학교는 국어적으로 이제 어떤 게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고등학교는 이제 상대평가예요. 4%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그리고 23%까지가 3등급,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줄 세우기를 하고요. 1년에 이제 내신 4번,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라는 학력평가 4번 해서 총 8번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능이라는 건 45문제를 80분 동안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량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학습량이 이제 전혀 달라진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는 습관과 본인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겨울방학에서 이걸 잘 해놔야 고1이 편해져요. 일단 제가 수업을 하는 주체지만 수업을 듣는 주체는 학생이고 저는 하는 주체잖아요. 저한테 수업을 듣는 거는 저는 공부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 학습이라는 걸 운동에 비유해요. 저는 피지컬에 비유하는데 농구라고 볼게요. 그 농구를 저한테 수업을 듣는 건 농구하는 영상을 보는 거예요. 전 코치니까요. 그 농구하는 영상을 보고 농구를 안 해, 얘가, 학생이. 그럼 성적이 오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본인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오르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영상만 봐도 성적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본인이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는 버릇과 습관을 들리는 게 중요한데, 일단 자기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려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찍기도 하지만 본인이 좀 문제를 풀어봐야지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지금도 저는 집중력 자체가 앉아있는 시간은 긴데 하나를 하는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책도 되게 여러 개를 동시에 읽고요. 뭐 여기 좀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는 것 자체도 되게 끊어서 해요.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얘기해줬더니 이게 너무 좋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수학 한 20분 하고, 국어 한 20분 하고, 영어 한 20분 하고, 실제로 수업 준비 한 20분 하고, 나는 문제 한 20분 만들고, 뭐 영상 준비 한 20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럼 20분밖에 안 하면 뭐 공부가 되겠냐 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팍팍팍 써요. 그리고 좀 잠깐 쉬고, 이런 스타일들을 찾아가는 게 이번 겨울방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엉덩이 힘을 길러야 돼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면 한 과목의 문제를 단 한 번도 80분 동안 연속해서 풀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수능은 국어 45문제를 8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근데 심지어 그게 시간이 모자라요. 단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풀지 않았다면
단 한 번도 한 과목의 문제를 80분 동안 연속해서 푼 적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못해도 80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그걸 이번 겨울방학에 만들어놔야 한다. 양을 쳐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모의고사를 겨울방학 때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고1 거 풀면 좋죠. 를 풀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네, 모의고사를 풀면서 방법 확인을 찾아주고 엉덩이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본인의 한계치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저도 남자라 뭐 군대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40km 걸으라 하면 걸어요. 군대에서 다 걸었으니까 40km 행군했으니까.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걸으라고 하면 나 못해요 이렇게 된다고요. 한 번 하면 한계치가 늘어나요. 그 한계치를 늘려놔야 돼. 이번 겨울방학 때 너 2시간 동안 문제 풀어? 안 돼요. 너 모의고사 막 해. 그 2시간 동안 문제 풀어? 그럼 할 수 있어요가 돼요. 엉덩이를 오래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1번인데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 된단 말이죠. 모의고사 교재 추천해달라는 이제 문의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교재 추천도 같이 하는 건데, 되게 디테일한 건 영상 따로 있어요. 예비고일 교재 추천 영상이라고 작년에 찍은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예비고일은 리얼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 모든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집은 다 똑같아요. 기출문제집이니까 문제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모양과 크기와 색깔과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1은 리얼을 추천드리는 건 정말로 리얼한 사이즈예요.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어요. 크기가 시험지 사이즈 커요. 책이. 그래서 커다래요. 고1만 추천드려요. 고2, 고3은 이제 짐이 많아서 다른 거 추천드리는데, 그래서 이 리얼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안에 OMR 카드도 다 있어요. 그거 뜯어가지고 연습도 해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리얼 정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학원에 오면 모의고사를 항상 뽑아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는 재원생은 그냥 뽑아놓은 모의고사 가져가면 그만이야. 제가 항상 다 비치해놔요. 모의고사는. 네, 어디서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추천하는 교재. 매산비는 개인적으로 예비고일은 풀면 안 되는 책이라고 봐요. 자, 이 리얼이라는 리얼이든 마더텅이든 어쨌든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모의고사가 한 세트가 있는 거잖아요. 매산비는 비문학 독서만 있어요. 비문학 독서만 푸는 건 고3이 푸는 거예요. 자, 이런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근지구력을 기르는 전신운동인 거예요. 지금 우리 예비고일은 전신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매산비는 하체만 운동하는 거예요. 독서만 하는 거예요. 예비고일은 독서만 해서는 안 돼요. 고3이 내가 취약한 유형을 포인트 잡아서 하는 게 매산비나 매산문이지. 그래서 이제 예비고일 입장에서는 저는 매산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샀으면 갖고 있다가 고3 때 풀어. 자,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를 이제 강제적으로 풀리기 위해서 모의고사 클리닉이라는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겨울방학 때. 네, 1월 달부터 5번 진행하고요.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다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금 한 12시는 1시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학원 2번 나오는 거예요. 수업 들으려 한 번 오고 모의고사 풀려고 한 번 오고 이렇게 2번. 학원에 와. 평일에 한 번 와요. 그래가지고 딱 와. 모의고사 풀어. 80분 동안. 이거를 한 달 하면 엉덩이 힘이 늘어나는 거예요. 풀어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어요. 많이 틀리는 거 한 대여섯 문제 해설 강의 간단하게 해요. 20분 정도. 그리고 오답 정리하라 하고 오답 정리한 걸 선생님 옆에 와서 앉아. 그때부터 과외가 되는 거야. 1대1로 과외가 되는 거죠. 앉아. 틀린 거 설명해주고 이제 바로 피드백 주는 거예요. 이건 저희는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하는데, 일단은 아이 입장에서는 엉덩이 힘이 늘어나고 선생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파악이 돼. 어차피 내가 가르칠 앤데. 예. 그러니까 나중에 수업할 때도 훨씬 편해지고 얼굴도 익혀지고 모두가 좋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임당 저희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너는 12시, 너는 12시 반 이렇게 다 정하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1대1로 하니까 한 타임에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1월 달에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거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기, 수능과 내신은 그럼 뭐냐라고 이제 어머니들이 물어보시는데, 아이들도 잘 모르잖아요. 시기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고 본질적으로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신이 중요하다, 수능이 중요하다, 난 내신으로 대학을 간다, 수능으로 대학 간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말이고,
어차피 같은 공부인 거예요. 같은 거야, 같은 거. 우리가 뭐 수영도 뭐 200m 나가는 사람이 있고 400m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다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기적인 문제인 건데, 조금 더 나누면 내신은 암기력 좀 위주인 거고, 물론 학교마다 좀 달라요. 네, 제가 고등학교 분석 영상 보시면 돼 있어요. 수능은 문해력이 좀 더 위주인 거예요.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고 내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암기를 너무 잘해. 그럼 2등급까지는 어떻게 나와요? 상위 11% 안에 들어가. 전교 30등 안에 들어간다고요.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문해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변별력을 갖는 게 수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1번부터 30번까지 내신 문제를 풀 때 등급이 1, 2, 3등급이 갈리잖아요. 그럼 틀리는 문제들이 다 다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맞는 문제는 다 똑같이 맞아요. 틀리는 문제를 다 똑같이 틀려요. 근데 그 틀리는 문제에서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암기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해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 자체는 이게 학원의 모토예요. 모토. 저희 학원 모토인데 저희는 내신 신규생을 안 받아요. 내신만 와서 뭐 솔직히 학원 입장에서는 원생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 안 해요. 수능 얼마 들어야 돼. 그래야 너 내신 들을 수 있어. 그게 베이스니까. 이 학원에 저랑,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년 멤버라는 정동민, 주익현, 이대건의 모토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 결국엔 베이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또 풀어줘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해력을 늘 길러야지. 문해력이 결국 변별력인 거고, 선지 1번부터 5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거고, 작품이 아니라, 작품은 내신 때 다 똑같이 배우잖아요. 다 똑같이 수업하는데 얘는 이 시를 다 똑같이 알고 있는데 왜 누군 맞고 누군 틀리냐고. 1번부터 5번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외부 작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요것이 이제 변별력을 갖는다. 내신이든 수능에서든. 중고등학교의 국어 차이를 방금 말씀드린 거고, 당장 시험지만 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게 중학교, 이게 작년 거거든요. 둘 다 작년 시험지인데 왼쪽이 중학교, 오른쪽이 고등학교 거예요. 왼쪽 중학교 거 보시면 뭐 1번 당뇨 섭취를 줄이는 방법,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고등학교의 1번 선지를 보시면 인물을 희화화하여 심리적 거리를 줄인다, 원인과 결과로 되어져 있는 두 문장인 거예요. 자, 보세요. 고등학교 수학은 왜 어려울까요? 식이 여러 개 써서 그래요. 이게 원래 우리가 덧셈만 했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곱셈도 해야 되는 거고, 더 늘어났죠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면 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적은 덧셈 뺄셈에서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수학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식을 더 많이 써서 그래요. 영어가 그럼 왜 어렵냐? 영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국어가 왜 어렵냐?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1번부터 5번이 어려워서 그렇고, 정확히 말하면 다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개 중에 틀린 거 하나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1번부터 5번 선지를 보고 이걸 이해해야 되고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그게 문해력이에요. 그걸 기르는 게 비문학 독서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수능 수업을 할 때, 또는 뭐 내신 얘기도 할 때도 비문학 독서가 언제나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 이제 책을 막 이렇게 기출된 문제, 비문학 설명문, 논설문을 풀어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걷는 거죠. 근데 이거를 늘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해하고 오답 정리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계속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아이들의 독해력과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거 이제 얘기하는 김에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책을 안 읽어서 국어를 못 하나 봐요. 그럼 저는 이제 항상 똑같이 어머니 그렇게까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수영 선수가 런닝머신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읽는 책이, 왜냐면 아이들이 읽는 책이 수능에서 나오는 책과 다른 책이기 때문이에요. 수능에서 나오는 건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책이기 때문에 직접적 연관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수능 성적이 안 나오면 재수생 애들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고 문해력이 없는 거는 책을 안 읽었다기보다는 고등학교 문제를 안 풀어서 그런 거니. 그럼 이걸 어떻게 늘리냐? 집에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풀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풀면서 그 글을 읽어야죠. 분석하고.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학원에서 수업을 병행하는 거잖아요.
병행해서 나가면서 이 독서가 다른 문학 영역, 내신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이 비문학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고등학교 독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의 변별력을 가지려면 이제 완벽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외부 작품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막 선생님 좀 개념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신에서는 개념을 다 수업을 해요. 사교육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이 영탄법이 뭔지 다 알려줘요. 그걸 몰라서 못 푼다고 보진 않아요. 외부 작품을 못 풀어서 못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지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 좀 넓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론 개념도 중요하죠. 완벽하게 이 개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잡아주는 그런 교재를 추천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유튜브니까 여러 영상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이 명강사 백인의 지혜라는 문학책이 있는데 이게 개념서인데 깔끔하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교재 언제나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원에 이제 보내주시면 이미 다니고 있는 애들은 개념을 배웠어요. 이렇게 이게 10월달 교재예요. 10월달 2달 전 교재라고요. 그리고 개념만 막 이렇게 수업을 하면 되게 지루하고 사실 금방 끝나요. 특강으로 한 번이면 처리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녹여내고 적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문학을 배우면서 계속 적용하는 거죠. 이제 이 개념은 이거야, 이 개념은 이거야. 그리고 만약에 얘가 개념을 모르면 모의고사 클리닉 할 때 옆에 앉아서 물어봐요. 선생님 저 문학 이거 틀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탄법이 뭐예요? 그럼 여기 이거야. 그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엔 너무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이제 줄여서 모의고사에 좀 집중을 하고 수능 독서 독해력에 좀 집중을 하자. 자, 그다음에 외부 작품이라는 건 이건 올해 기출 문제, 올해 23년 올해 거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부 작품을 못 푸는 게 고전 시가 때문에 못 풀어요. 얘를 못 읽어. 중학교 때 고전이 거의 없어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런 거를 풀어야 여기서 변별력이 생겨서 등급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평가니까 쟤보다 좀 더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전만 좀 더 해놓으면 돼요. 문학은 최우선순 고전시가 문제집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우선순으로 돼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혼자 할 거면 요거 추천드리고, 어차피 원내에 있으면 일치월장이라는 교재 있어요. 제가 만든. 이거를 외워서 여기 시조 이렇게 있잖아요. 시조를 외워서 테스트를 매주 5개씩. 그러면 한 20주 지나면 100개. 이게 100개 딱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테스트 통과를 못하면 집에 못 가요. 하지만 단 한 명도 이게 내신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는 쓴 약 같은 거라 도움이 되는데 싫어하는 거잖아요. 약 먹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교재예요. 학원에서 이제 이거를 1과정부터 외우게 됩니다. 테스트를 보고 집에 못 가고 제가 이제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이제 커다랗게 고등국어는 3개니까요. 독서, 문학, 문법이니까. 문법이라는 건 내신과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1은 매 시험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문법이 하나씩 들어가요. 의문변동, 한글맞춤법, 중세국어 뭐 이렇게 다 문법 요소 이렇게 딱 하나씩 들어가요. 내신과 직결이 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고2 때도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교재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이제 개념 있는 국어문법이라는 개념서, 이게 개념서 문제집 2권 사셔야 되거든요. 개념서와 그 다음에 고1이 풀기 좋은 문제집이 마더텅 수능 내신 국어문법 2400제. 좀 더 다양한 교재 원하시면 다른 영상 제가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희 교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법을 가르치죠. 문법은 수학처럼 문학이나 독서는 뭐 수학처럼 이렇게 딱 이게 계단식으로 상상하는 건 아니지만 문법은 정해진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거의 동일한 문법을 3번 반복해요. 저희 1년 커리를 보시면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문법을 한번 끝내요. 지금 고등 문법이 한번 끝나요. 커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 달에 고등 문법 끝나요. 다 해. 다 끝.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4월 달에 중간고사에 나오는 문법을 계속 쳐요. 그러니까 문법은 내신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정규 시간에도 그 문법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팡 봐요. 그건 또 잘 보죠.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또 한 달 동안 수능 수업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월은 수능 수업, 4월은 내신, 5월은 수능 수업, 6월은 내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5월달에 수능 수업하면서 기말고사에 나오게 되는 한글 맞춤법 문법을 또 계속 가르쳐요. 정규 수업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문법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전체적인 개괄은 이번 1과정에 다 한다고요. 2개월 반 동안 다 한번 돌리고 이제 내신과 직결돼 있으니까 계속 수능 시간에 뿌려주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수능 때도 배우고 내신 때도 배우고 또 여러 번 배우는 거죠. 네, 그래야 좀 더 이제 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고등국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은 이제 앞에 걸 안 배우면 뒤에 거를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고등국어는 선형적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왜냐면 애초에 문학 같은 거는 예술 파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원형을 그리면서 이제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전에 배우지 않았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뭐 예를 들면 고2 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고1 때 국어 안 했는데 지금 하면 될까요? 돼요. 열심히 하면. 근데 그러니까 안 배웠다고 안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르치는 이제 1과정, 2과정, 3과정, 4과정은 기본적인 테마가 있지만 반복이 계속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국어는 완전 피지컬인 거예요. 헬스랑 똑같아요. 무게를 올리면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 무게를 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1과정이랑 전체 컬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있으면 거대하게 말씀드렸을 때 1월 달부터 2, 3월 달까지는 모의고사 및 수능형 사고력을 입각해서 수업,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계속 수능 고등급 계속 돌리고, 문법은 2달 반 동안 끝내요. 3월 달 수능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내신에 되게 중요한 것들 하는 거예요. 3월 달에 있는 문학은 중간고사에 많이 나오는 문학, 문법은 중간고사에 많이 나오는 문법. 독서는 일반적으로 잘 안 하니까 독서는 이제 기출문제, 독해력 계속 길러주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학교 다 묶어서 수업해요. 신성고, 배경고 이렇게 다 같이 수능 수업하다가 4월 달이 됨과 동시에 다 학교로 뿌려져요. 이렇게 수리고 시간, 뭐 신성고 시간, 예를 들면 신성고 일요일 아침 9시, 그럼 신성고만 오는 거예요. 그럼 딱 내신 팡. 그리고 다시 5월이 됐어요. 중간고사 끝났어. 그럼 다시 다 모아. 그럼 이제 정규 수업, 뭐 일요일 날 9시 와도 되고 일요일 날 2시에 와도 되고, 또 수능 수업. 문학은 기말고사 대비 많이 나오는 거. 근데 학교마다 출판사가 다르니까 뭐 어떤 출판사를 가르치지 않고 중요한 작품들. 그리고 이제 문법은 기말고사에 많이 나오는 거. 네. 그러면서 계속 시조 암기 테스트 계속 봐요. 그리고 6월 달이 돼요. 그럼 기말고사 봐야 되잖아요. 그럼 또 학교별로 산계, 또 내신, 그리고 여름 방학.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초석은 이번 겨울방학 2달 반이다. 2달 반에 이제 앞으로 거를 다 다져나가는 이제 짐 싸는 기간 같은 걸, 이제 여행 가려면 짐 싸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황급하게 싸는 것보다 천천히 2달 반 동안 단단하게 싸줘야지 애가 이제 고등학교에 탁탁탁 등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커리는 이제 12월 16일에 개강 저희 하고요. 토일 목금 순으로 개강을 하는데, 이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동일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감된 반이 빨리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상황은 학원에 이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셔야 되고, 일주일에 4시간 수업하고요. 80분씩 문학 80분, 독서 80분, 문법 80분 진행합니다. 그 매주 주간 테스트라는 걸 봐서 어머니한테 성적을 보냅니다. 12문제 정도 보고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 봅니다. 그리고 매주 시조 암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테스트해서 통과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제 시험 계속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1월 달에 과정평가, 중간 점검 진행합니다. 중간 점검 진행하고요. 모의고사 클리닉 말씀드렸지만 학원에 와서 추가적으로 1월 달 정도에 진행하는 모의고사 클리닉, 이게 특강이에요. 모의고사 클리닉이라는 특강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재는 저희 이제 그냥 지금 이제 쓸 교재예요. 독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이제 문법 교재, 저희 학원 교재 특장점이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게 내신 기출 문제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모의고사 기출문제고 내신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미리 다 풀려요 겨울방학 때. 그리고 이제 문학 네, 이렇게 교재 구성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네, 학부모님의 마음가짐과 학생의 마음가짐 네, 좀 말씀드리면 그 이제 학부모님들이 약간 좀 이제 마음이 급하세요. 이제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급하세요. 우리 애가 이제 이것 저거 해야 되고 막 뭐 온갖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 분량을 너무 많이 주시면은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분량 조절,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저는 국어 선생이지만 다른 과목까지도 분량 조절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이제 분량을 확실히 주시고 쉬는 시간도 확실히 좀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학부모님한테도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들은 두 가지. 하나, 나는 이번 겨울방학에 모의고사를 아무리 못해도 7개는 푼다예요. 네, 정말 큰 효과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둘, 공부는 너 방에서 문 열어놓고 엄마가 거실에 있을 때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숙제를 해요. 숙제를 하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스카에서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스터디 카페에서.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막 불안한 거야.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 근데 학원 숙제를 또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학원에서는 연락이 안 와.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아, 왜 숙제를 숨어서 하니? 왜 이렇게 뭐 나쁜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해. 집에서 스카이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네 방에서 방문 열어놓고 엄마 있을 때. 그러면 모두가 좋잖아. 가정이 화목해지잖아. 그래, 만약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머니들 아이들이 어디선가 공부는 해요. 우리 애가 공부 안 하잖아요. 어디선가 해요. 어디선가. 학원을 보내시면 학원 안에서 좀 해요. 더 했으면 좋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막 그러면 좋잖아요. 제가 지금 제 카톡에만 학생이 4,000명이 넘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 10년 정도 1타 강사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을 가르쳤겠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예습 복습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네. 있으면 스님, 종교자가 돼야죠. 스님이 돼야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학원 다니면서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거죠. 어디선가 하긴 하는데 이제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는 마음인 건 아시겠는데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을 주시는 것보다는 이제 처음에 이제 겨울방학 스타트할 때 너 얼만큼 할 수 있어?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럼 애가 예 아니면은 애한테 결정하라고 하세요. 너 얼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학생이 요만큼이요. 그럼 그만큼만 하면 뭐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 정도는 약간 좀 쉴 수 있게 해주신다든가. 어쨌든 학원에서 뭐 연락이 안 가는 거는 숙제를 해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서로 좀 학원도 애를 끌어주고 어머니도 좀 밀어주고 네. 너무 불안해 하시지 않게 이제 장기적인 3년이니까요. 그래서 탁탁탁탁탁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서 공부를 해서 대성할 수 있는 대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저도 지도를 하고 네. 화이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예비고일 어머니들은 또 워낙 궁금하신 점도 많고 하시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애들한테는 워낙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혹시 추가적인 상담 원하시고 하면 원내로 전화 주세요. 네,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어머니들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뭐 또 진행하고 싶은데 네, 일단은 영상 급하게 또 찍어서 보냅니다. 네, 그러면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아, 다다음 주 정도에서부터 보자. 화이팅!